안녕하세요, 노만입니다. 포토샵 ACR 창이나 라이트룸에 있는 게이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탭에 있는 게이지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색상, 컬러로 작업을 할 것이냐, 흑백, 그레이 스케일로 작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고요. 프로필은 이제 어도브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 프로필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카메라 일치를 눌러보시면 또 뉴트럴, 초성화, 충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는 캐논의 이미지라서 캐논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등록되어 있는 픽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후지 카메라로 찍은 라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크롬이라든지 벨비아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들이 리스트화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카메라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어도비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쓰실 때는 내가 캐논 카메라를 쓰고 있고 캐논 카메라의 인물 픽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기준 바탕으로 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눌러서 초상화 인물 누르고 열으시면 이제 프로필 카메라 초상화로 이렇게 변경돼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다음으로 이제 흰색 균형이 있는데 이제 화이트 발랐습니다. 원본값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원본값은 이제 카메라가 이 사진을 촬영했을 당시에 잡아놓은 화이트 밸런스를 읽어다가 이제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그때 4200도이고 색조가 마이너스 4도로 카메라는 그때 인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자동은 이 툴이 이 정도의 화벨이 맞겠다.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다. 근데 실상 원본값이 요즘 카메라들이 화벨을 너무 잘 잡기 때문에 원본값을 써도 큰 무리가 없고요. 다만 이제 광원이 여러 개의 광원이 섞여 있거나 또는 뭐 실내 촬영이거나 이런 경우에 화벨을 이제 사용자 정의로 해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잡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찍어서 원본값 카메라는 이렇게 3200도 색조는 0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조정을 하겠다 싶으면 이쪽 좌측 상단에 보시면 흰색 균형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무채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곳저곳 찍어서 마음에 드는 화배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찍으시고 키보드 상하키로 해서 방향키로 해서 미세 조정을 좀 더 한 다음에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정의의 화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주광 특히나 밖에서 찍으신 경우에는 뭐 원본값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잡은 처음에 화벨이 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본값을 그대로 쓰고 거기서 조금씩만 조정해서 쓰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노출입니다. 노출은 잘 아시다시피 뭐 밝기잖아요. 이 노출이나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이미지가 좀 편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화이트하고 블랙 있고 가운데 중간에 밝기가 각각 다른 회색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데요. 자, 여기 화이트를 찍어 보시면 샘플러를 찍어 보시면 RGB 255, 255, 255로 찍힙니다. 화이트죠. 그리고 밑에 찍으면 000 블랙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여기 0에 있는 이 블럭 안에 있는 이 검정색의 블럭에 있는 안에 있는 픽셀들을 씌워서 개수를 세어서 쭉 쌓아서 이렇게 일자로 쭉 막대 형식으로 올라가고요. 제일 끝에는 이 화이트 블럭에 있는 픽셀들을 씌워서 쭉 쌓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회색조의 블럭들의 픽셀 수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출을 올리면 당연히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고요.
반대로 하면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동하는 폭이 만일 노출을 내렸을 경우에 명부 쪽이 이동하는 폭하고 안무 쪽이 이동하는 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어, 0하고 255 화이트와 블랙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노출이 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조정하고 조금 움직이고 이쪽은 많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비는 올려보면 네, 좌우로 퍼지죠. 그리고 내려보면 오므라듭니다. 이 이미지 상에서 보시면 네, 대비가 내렸을 때, 대비가 올렸을 때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이런 느낌이다.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내 영역이 있는데요. 우선 흰색 계열, 검정 계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흰색 계열을 이렇게 올리시면 네, 노출과 유사하게 이렇게 흰색 계열 명부 쪽이 더 올라가고요. 자, 명부 쪽이 내려갑니다. 근데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로 네, 안부 쪽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검정 계열로 이동한다고 해서 명부 쪽이 아예 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흰색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노출과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노출하고의 차이는 흰색 계열은 명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출을 만진다는 밝기를 만진다는 의미고요. 검정 계열은 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출을 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도 어떻게 보면 노출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샘플러로 이 두 번째 블럭에 두 가지 점을 찍겠습니다. 포인트를 찍을 건데요. 1번은 지금 가지고 있는 블럭보다 좀 밝은 톤의 인접한 쪽에 찍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블럭의 밝기보다 좀 더 어두운 쪽에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RGB 값이 210, 210 동일한 블럭이니까 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노출을 좀 올리면 237, 237 두 가지 점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밝기가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밝은 영역을 한번 올려 볼게요. 네, 밝은 영역 올리면 밝은 영역은 여기 먼저 히스토그램 먼저 볼게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이 막대기가 그대로 있지 않고 무너지면서 좌우로 퍼집니다. 네, 이렇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쪽에 와서 다시 보시면 1번과 2번의 밝기가 틀립니다. 1번은 228이고 2번은 221입니다. 노출이라든지 아까 흰색 계열, 검정 계열은 그대로 움직이지만 밝은 영역은 이렇게 막대기를 무너뜨리면서 좌우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인접한 밝기가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죠. 또는 이 바로 옆에 인접한 밝기들이 없을 때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조를 조금 살린다고 해야 하나요? 예,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막대기가 풀어지면서 좌우로 벌려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은 조금 노출, 흰색 계열, 검정 계열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도비에서 뭐 어떤 수식을 이제 만들어서 게이지를 만들어 놨겠죠. 네,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텍스처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인데 먼저 명료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명료도는 예전에 라이트룸에서 용어가 부분 대비였어요. 그러니까 대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대비는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대비고요. 대비 게이지고요. 명료도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씩 좀 부분 나눠서 대비를 주는 거고요. 텍스처는 이보다 더 좁게 나눠서 대비를 주는 거예요. 텍스처가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죠. 텍스처는 원래 뜻은 이제 질감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질감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리고 안개 현상 제거는 뭐 뿌연한 가 있을 때 올려서 이제 안개 현상 뿌연한 이미지를 좀 줄이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노출하고 대비가 같이 섞여 있는 게이지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텍스처, 명료도, 대비는 같은 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텍스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텍스처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막대가 좌우로 밑부분이 약간씩 벌려지죠. 근데 이제 명료도로 움직이면 조금 더 많이 무너지면서 더 벌려집니다. 네, 그래서 명료도는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텍스처는 좀 조금 덜하게, 부분 파트를 나눠서 대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보다 더 텍스처보다 더 작게 나눠서 대비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세부에 있는 선명효과 샤픈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블럭하고 두 번째 블럭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요. 샤픈 한번 올려 볼게요. 여기 히스토그램 상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두 블럭 사이에 줄이 집니다. 네. 그러니까 선명효과는 거의 픽셀 단위로 해서 대비를 주는 거고요. 그보다 좀 더 큰 게 텍스처, 그보다 좀 더 큰 게 명료도, 그 다음에 전체를 준 게 여기 대비 게이지. 다 셋 다 3개, 4개까지 샤픈까지 해서 다 대비에 관련된 게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이 게이지들을 실사용에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이 이미지에 있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흰색 균형은 주광에서 이 정도면 잘 맞았으니까 건들지 않을 거고요. 네. 노출이 사실상 이제 인물 사진이다 보니까 좀 노출 오버를 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노출을 약간 내려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는 노출이 그렇게 오버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대로 저도 무관을 합니다. 대비 일단 보류하고요. 이 부분 이제 문제가 지금 목이라든지 얼굴 이쪽 뺨 쪽, 그다음에 이렇게 팔목 쪽, 팔 쪽에 좀 약간 오버가 돼서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밝은 영역이라든지 흰색 영역을 눌러서 이 부분을 좀 잡아주면 됩니다. 특히 뭐 어두운 영역은 그렇게 뭐 무너지는 영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영역이라든지 검정 계열 이 게이지들은 크게 손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이제 기본적인 보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밝은 영역, 흰색 영역, 어두운 영역, 검정 영역 이렇게 거의 끝단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는 HDR 이미지하고 좀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나 명료도는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올릴 일은 없는데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내려서 이렇게 소프트한 이미지를 비포 애프터 볼까요? 이렇게 소프트한 이미지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올릴 경우에는 좀 더 진하고 와일드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은 이런 사진에 쓰시면 유용합니다. 이런 와일드한 사진에 있어서는 텍스처와 명료도를 높이면 이렇게 사진이 변경이 됩니다. 비포 애프터 볼까요? 안 건드렸을 때, 건드렸을 때, 이렇게 되는군요. 0, 0.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다음에 텍스처나 명료도를 올렸을 때 이런 느낌. 틀려지죠. 그래서 실상에 쓰실 때는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안개 현상 제거는 뭐 풍경 사진 쓰실 때 주로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활기채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채도는
EKG를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요. 지금 채도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채도 100입니다. 이 블럭은. 그리고 그 밑에는 채도 80짜리 빨간색, 60짜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란색 60짜리, 40, 20 이런 이미지거든요. 우선 샘플러로 6개의 블럭에 샘플을 찍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채도를 올려를 볼게요. 채도를 올릴 건데, 채도 80짜리 지금 빨간색을 채도 100까지 올려 볼게요. 최소한을 올려서 100을 만들어 볼게요. 네, 20까지네요. 채도를 20까지 올리니까 지금 채도 80짜리가 채도 100이 됐어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채도 60짜리가 지금 4번이죠. 네. 25니까 이게 또 채도 60짜리가 노란색 채도 100짜리가 됐어요. 40짜리도 채도 40짜리가 채도 100이 됐어요. 그러니까 60짜리도 노란색 100이 됐고 40짜리도 노란색 100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활기로 이동을 시켜서 빨간색 80짜리를 100을 만들어 볼게요. 많이 움직이네요. 84,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이제 채도 80짜리가 채도 100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보니까 채도 60짜리는 네, 채도 100짜리 노란색이 됐고요. 근데 40짜리는 채도 100짜리가 안 됐어요. 여분이 좀 남았어요. 네. 노란색 6번은 당연히 남고. 네. 그러니까 아까쯤에 채도를 올렸을 때 하고 활기를 올렸을 때 차이가 지금 채도를 올렸을 때는 노란색 40짜리, 60짜리까지 모두 채도 100이 됐지만 활기를 올렸을 때는 채도 40은 남아있어요. 물론 60은 100이 됐지만 40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도를 올렸을 때 채도를 쓸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채도를 올려서 이렇게 80짜리가 100이 돼버려서 이렇게 뭉쳐지는 경우거든요. 뭉쳐지다 보니까 색상의 디테일이 죽어요. 그리고 뭉쳐져서 보기 안 좋거든요. 근데 채도를 올렸을 때는 이렇게 뭉쳐지는 게 빨간색뿐만 아니라 노란색까지, 노란색 옆에 있는 색까지 60, 40까지 이렇게 뭉쳐지게 돼버리니까 상당히 불합리하죠. 근데 활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노란색을, 다른 색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쓰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채도는 색상을 좀 넣어야겠다고 싶을 때는 활기를 좀 많이 올려서 쓰고요. 채도는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씁니다. 네, 이상이고요. 기본 탭에서 좀 알아봤는데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영상 본문에다가 수정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곡선과 효과, 아니죠. 통곡선하고 토닝 분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